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제3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대동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린이 국회 연구회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여 마련한 법률안과 질문서를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발표하고 표결도 하면서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경험하시는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의정활동 체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국가 인재로 커나가는데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국회 제3위원회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진량초등학교 이수빈 어린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절수절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부산 명호초등학교 정준환 어린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약 봉투의 의약품 유통기한 기입 의무에 관한 법률안, 경남 북성초등학교 박규보 어린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울산 성안초등학교 장유경 어린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승하차장 신설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문수빈 어린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조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 진량초등학교 이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량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이수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이 335리터로 영국, 프랑스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물을 계속 낭비한다면 물 부족은 10년 안에 현실적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는 돈을 무쓰듯 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 자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인식은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그중 국가가 물 절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예가 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18대 물 부족 국가인 대만은 국민들에게 절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물 절약 제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10월 대만에서 실시한 소비자 절수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절수를 실천하고 있고 27%가 물 절약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축 건물, 숙박업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화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가정에서부터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가정에까지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온 국민이 물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은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가정에도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여기에서 절수 설비란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하며 절수기기란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합니다.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중에서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든 가정이 물 절약에 참여하도록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한 후 증빙 자료를 지역주민센터에 제출하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 부족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이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이 풍족한 환경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투약봉투의 의약품 유통기한 기입 의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 명호초등학교 정준환 어린이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명호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정준환입니다. 여러분은 여태껏 먹고 남은 약들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남은 많은 의약품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버리거나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되어야 할 중요한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입니다. 현재 가정에서는 가장 흔한 감기약부터 무수히 많은 일반 의약품이 그대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은 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통기한을 잃어버리고 알약과 무약은 쓰레기 봉투 혹은 하수구에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한강 및 낙동강에서 항균제, 항생제 성분이 다량 검출이 되었고 이 약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다수 하수처리장에선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마시는 식수에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에서 100여 년 이상 전국 농촌과 도시에서 마구 버려진 의약품들은 얼마나 토양과 수지를 오염시켜 왔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 병원이나 약국에서 투약한 약에 대한 유통기한을 확실히 명시하므로 약의 오남용을 막고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수거와 접수, 처리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처방받는 투약봉투에 약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표시 기준은 처방된 약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알약의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정하고 유통기한의 표시 문구는 투약봉투 전면에 눈에 잘 띄는 글자 크기와 색을 고려하여 표기가 되어야 하며 물약은 물약통의 중간 위치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약사는 환자에게 약의 복용법을 안내할 때 약의 유통기한 및 폐의약품의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투약봉투의 의약품 유통기한 기입 의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준환 어린이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보조물을 이용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데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북성초등학교 박규보 어린이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북성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표 박규보입니다. 저는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교실을 청소하면 바닥에 멀쩡한 지우개나 연필이 굴러다니는 게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의 주인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회 수업에 배우길 예전에는 학용품이 귀해서 학용품을 아껴 쓰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학생들이 예전처럼 학용품을 아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학용품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립니다. 이에 각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로 학용품을 살 수 있는 칭찬 문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자신이 칭찬 스티커를 모아서 산 학용품이라서 함부로 쓰지 않고 애착을 가지고 아껴 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칭찬 스티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수업이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이 법안을 칭찬 스티커를 모아 학용품을 살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며 학용품을 아껴 쓰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는 정의 다음과 같다. 1. 칭찬 스티커라는 수업 중 주어진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내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선행을 하는 등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교사로부터 받는 스티커입니다. 2. 칭찬 문방구라 함은 칭찬 스티커로 학용품을 사는 문방구입니다. 3. 문구위원이라 함은 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칭찬 문방구를 운영하는 학생입니다. 제3조 운영. 1. 내년 3월 초 고학년 학생들 중 칭찬 문방구를 올바르게 운영한 문구위원 10명을 선정합니다. 2. 칭찬 문방구를 평일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에 운영합니다. 3. 요일별로 2명의 문구위원을 배치해 칭찬 문방구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4. 칭찬 문방구를 도와주며 관리, 감독할 교사를 선정합니다. 5. 학용품 품목별로 교환하는 데 필요한 칭찬 스티커를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칭찬 문방구 및 학급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6조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칭찬 문방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학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칙.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 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규보 어린이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성하차장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울산 성안초등학교 장유경 어린이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성안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장유경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위원님들은 학교에 등교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등교를 하십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승용차나 학원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교하고 있는데 이때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의 눈을 피해 학교 주변 가까운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키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방과 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운에 나서면서 무질서하게 주차된 학원차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며 뛰어다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일반 도로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을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0.51%였지만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1.56%로 약 3.3배가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보면 학생들의 학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 학생들은 등하교 시에 아찔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특정한 곳에서 승하차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당연히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주변 승하차장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와 가까운 곳에 지정된 승하차장을 만들고 그곳에 안내 표지판을 세웁니다. 둘째,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무질서하게 등하교시키는 차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학교에서는 승하차장 이용법에 대한 교통안전수칙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음은 운영 및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등하교 시에 지도교사나 교통봉사 도우미를 항상 배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돕고 불법 승하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둘째, 지정된 곳에서 승하차를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계속 어길 시에는 학교 인근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단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정된 승하차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학원 승합차 기사님들도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지정된 곳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기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며 가정통신문과 학교 방송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구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를 향할 수 있도록 저희 제안에 여러분들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유경 어린이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학교 얘기고 바로 어린이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일이라서 그런지 특별한 관심을 많이 보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문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문수빈입니다. 오늘날은 학교폭력 관리에 대한 법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더 힘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학교폭력이 잦으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학생들도 여럿입니다. 얼마 전 평소 친구들과의 싸움, 욕 등으로 인해 지적을 많이 받던 친구와 다른 반 친구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싸움의 일부분만 봐서 정확한 증인을 설 수 없어서 누구의 잘잘못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 실제로 평소 지적을 많이 받던 학생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적을 많이 받던 학생이 편견에 의해 당연히 싸움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관찰제를 실시했더라면 학생들 간의 다툼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관찰제 실시 방법은 첫째, 관찰 필요성이 있는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전반적인 어울림이나 활동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둘째, 상담 선생님,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학교 곳곳에 상주하고 계심으로써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이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찰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학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 지켜보고 대화하며 학교 어느 곳에서나 늘 아이들과 친구처럼 가까이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에서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학교 폭력 예방에 성공한 좋은 예로 독일의 칼슐레 학교의 경우 학교에 운동하는 공간이 있어 감정을 조절하며 싸움 중재자가 있어 소란이 발생했을 경우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칼슐레 학교는 근본 원인을 찾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모범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난 뒤 대처하는 법은 많지만 예방하는 법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자는 취지가 필요하다 여겨 학교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학생들에 대한 관찰제를 실시하자는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먹을 불 끈지신 보니까 꼭 관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회 회의 절차에 따르면 토론의 경우 반대하시는 반대 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 토론을 나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린이 국회이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어린이 국회의원님들이 제안 설명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 몇 항 어느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려는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실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는 경우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진주시의 초전초 강현서라고 합니다. 저는 사망의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화 대한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를 하려면 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칭찬 문방구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고
그 고학년 문구 위원들이 시험이나 수련회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칭찬 문방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에 관한 그 내용을 법률안에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표현을 잘 하셨지요? 예,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예, 보자. 예. 박시진 의원님 나오셔서 찬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진해구 도청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박시진입니다. 저는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 칭찬 문방구는 칭찬 포인트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칭찬 스티커를 잘 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학교 내 칭찬 문방구만 있는 것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문방구가 있기 때문에 칭찬 스티커를 모으지 않아도 밖의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사서 함부로 쓸 수도 있는 법입니다. 또한 칭찬 문방구를 운영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강현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고학년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소풍을 갔을 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며 스티커가 적거나 아예 없는 학생은 칭찬 문방구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입니다. 또렷또렷하게 의견을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저 뒤에 보자. 이승진 의원님, 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김천부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 첫 번째,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합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3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473제곱미터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고 2000년 사용 가능량도 1488세제곱미터로 역시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는 한편 2025년에는 많게는 1327세제곱미터, 적게는 1199세제곱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근거 두 번째, 절수기기를 설치한다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수기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물 토출량이 4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근거 세 번째, 어린이들은 절수 개념이 없어 물을 아껴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25일자 전자신문에 따르면 황소영 사장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양치할 때나 손을 씻을 때 물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네 번째로는 절수기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 톤의 물이 각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가정, 산업시설 등의 절수기기 설치를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일경제는 절수 반복 중 가장 많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절수기기 사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절수기기와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진 의원님,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그 구체적인 통계를 인용하시면서 찬성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혹시 찬반 토론? 네, 보자. 예, 김지연 의원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동강남초등학교 김지연입니다. 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근거를 들겠습니다.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은 물기근국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1700세제곱미터 미만은 물부족국가, 1700세제곱미터 이상은 물풍류국가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중 리비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폴란드 등과 같은 물부족 국가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물 사용량 그래프입니다.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보다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사용 목적별 가정용수 이용 현황을 보면 변기에 쓰이는 물이 25%로 가장 많았고 싱크대가 21%를 차지함으로써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 세탁기가 21%였고 목욕용으로 16%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명용으로는 11%였고 기타 7%가 차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물을 함부로 펑펑 쓰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는 물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물이 비싸질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마실 물이 너무 비싸 물을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낭비되는 물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을 아껴 쓰는 것을 실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물 부족 국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지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진행하면서 보니까 현재까지로 봐서는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에 관한 찬반 관련, 그 다음에 우리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관한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 좀 의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편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함이 원채용 의원님, 예, 발언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채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온 원재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칭찬 스티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칭찬 스티커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스티커로 인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의미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재웅 의원님,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가 학교 수업의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좀 어긋난다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는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김나영 의원님,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월소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나영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대한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 학생들이 친구들을 왕따시키거나 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왕따를 시켰는지 놀리거나 그런 것을 했는지 잘 모르면 체벌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학교 주변에 학교 폭력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우리 조동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발언돼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주초등학교에서 온 조동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수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대한 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요즘 SNS의 단체 카톡으로 인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그것을 관찰하여 학교 폭력을 피하도록 원활히 도와주시는 것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임으로써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하여 좋은 법률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예, 가만히 있어보자. 이효림 의원님, 네, 발언대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보암초등학교 이효림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관찰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이동하다가 아이들에게 들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들으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므로 그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효림 의원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의 토론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윤 의원님이 먼저 손 드신 것 같으니까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토론이 좀 되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성신초등학교 손윤입니다. 저는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승합 차량 시설 관한 법률안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별로 없거나 학교 정규생 인원이 별로 없는 곳에는 승합차장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학교 주변 어린이 합성 차량 승하차 실시를 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시는 반대 토론을 우리 손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안 했던 분 중에 손 드신 분 계시나요? 양지원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초등학교를 다니는 양지원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지 못하면 말한다 해도 증거가 없고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로 전화해서 해결해도 화가 나서 다시 학교 폭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법률안이 쓸모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예, 혹시 우리 양지원 의원님하고 이효림 의원님이 같은 당 소속인가요? 예. 우리 장현정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평리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장현정입니다. 저는 장유경 의원의 의견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학원 차량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한창 귀여움을 받아야 할 8세 이하 어린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총 247건 발생했으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에 의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통학 차량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현정 의원님, 학교 주변 탑승 차량 승하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권재민 의원님, 천천히 괜찮습니다. 천천히. 네. 그 양해해 주신다면 안 하신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초등학교에서 온 권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소빈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관찰죄를 실시했더라면 그런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는 그 속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언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기록이 남거든요. 행여나 싶어서 잘못 이게 기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권재민 의원님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 법안을 찬성하시는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속기록에 그렇게 오도록 등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 정도 발언을 하고, 어이구, 큰일 났네. 예, 김미성 의원님, 예. 김미성 의원은 저 뒤에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대천초등학교에서 온 김미송입니다. 저는 장유경 어린이 국회의원이 발표하신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승하차장 신설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승하차장 신설을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성 의원님,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승하차장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찬성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원래는 20분까지 마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한 15분 정도 더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한 분만 더 발언 안 하신 분 중에 우리 장재영 의원님 한번 발언 좀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의 통영초등학교에서 온 장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수빈 의원님이 주장하신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았어도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 점심 시간 등 생활의 곳곳에서 손을 씻는 등 물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공공시설이나 학교의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사용한다면 공공시설 곳곳에서 발생하는 물 낭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절수기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보다 물을 10%부터 20% 정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데 천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큰 공공장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체육을 마치고 손을 씻으러 갔을 때 물을 들고 가는 어린이를 보기도 합니다. 또 공공화장실을 갔을 때 물이 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 물을 잠그지 않고 장시간 물이 낭비된다면 얼마나 많은 물이 낭비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절수기기는 우리에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재영 의원님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린 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서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정상 끝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상. 원래 이제 회의에서는 이게 가서 가급적 제3의 대안을 찾든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만은 오늘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결국 찬반 투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안 설명하고 토론한 5건의 법률안 중 내용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한 건의 법률안 번호를 나누어 드린 투표 용지에 적으셔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투표함을 들고 지나가면 그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안의 번호는 나누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분의 그 찬반 토론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법률안의 번호는 1개만 적으셔야 합니다. 2개 이상 적으시면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아마 투표용지에 투표가 다 끝난 것 같네요.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를 하기 전에 개표 과정에 참여할 어린이 간표 의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천초등학교 이재희 어린이 의원님, 경북 양덕초등학교 유영수 어린이 의원님 간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진량초등학교 이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9표, 의사일정 제2항 부산 명호초등학교 정준환 어린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약 공투의 의약품 유통기한 기입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9표, 의사일정 제3항 경남 북성초등학교 박규보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1표,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성안초등학교 장유경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성하차상 신설에 관한 법률안이 10표, 의사일정 제5항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문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관한 법률안이 5표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이 각각 9표씩으로 동수입니다. 위와 같이 동수로 나온 안건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의 경우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수인 법률안 중 내용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한 건의 법률안을 미리 마음속으로 정하셨다가 법률안을 표결하는 순서가 나오면 그때 한 번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이상 일어나신 경우에는 2번 투표하신 것으로 보아서 모두 무효로 처리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진량초등학교 이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국회의원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찬성하신 분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표를 개수하시겠습니다. 집계가 끝났습니까?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 명호초등학교 정준환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투약봉투의 의약품 유통기한 기입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다 끝났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계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진량초등학교 이수빈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20표, 의사일정 제2항 부산 명호초등학교 정준환 어린이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투약봉투의 의약품 유통기한 기입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14표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위 무기명 투표 및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울산 성안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성하차장 시설에 관한 법률안, 경북 진량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선 그런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님들이 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린이 국회 체험을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큰 꿈을 펼쳐 나가시는데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